자, 관련해서 지금 게시판 논쟁이 끝도 없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게시판 논란의 중심은 진은정이 했냐 안 했냐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빼놓고 진은정은 이렇게밖에 아닌 게 진은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를 욕하는 김건희 고모는 목사는 벼락마저 대질 집구석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참았다 라고 하면서 또 실드를 치고 있어요. 네, 이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을 향해 벼락맞아 돼질 집안이라며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친한계로 알려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27일에 채널A 라디오에 나와서 한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건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면서 얘기를 꺼낸 거죠.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11월 5일 한 유튜버의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방송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해버렸다.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안 삼아요. 라며 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말 하는 거 자체를 조사해갖고 언론에 까는 게 문제 삼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 그리고 개목줄로 묶어놓는 거나, 벼락맞아 죽을 집구석이나, 뭐, 그게 크게 차이가 있나? 내가 보기엔 다 그 수준이 도찐 개찐인데, 여기에 이제 장해찬이 또, 추가로 공개를 하기 시작한 게, 진흥전 씨가 옛날부터, 박근혜 특검 때도 그렇고, 그, 강남에 있는 그 맘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가갖고, 한동훈 특검, 윤석열 특검을 위해서 응원 꽃바구니 보내자. 이런 짓거리들을 했대요. 그래서 진은정이 자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안에서 그런 조작질로 꽃보내기 운동을 해갖고 걸려갖고 탈퇴를 당한 적이 있더구만. 그 후에도 틈만 한동훈이 그 법무부 장관 됐을 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니가 사실 좀 관종인데다가 그런 조작질을 꽤 했었던 전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장해찬이 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아이디가 확정적으로 진은정이고 진은정이 쓴 게 맞다고는 특징할 수가 없는데 그 아이디로 그 맘카페에 가입했던 그 아이디로 댓글창에 있는 그 글들을 다시 포털에다가 옮긴 흔적까지 남아 있어서 이건 틀림없는 관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맘카페까지 등장할 정도 되면 이건 진짜 진은정 명의의 어떤 그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직접 했느냐? 그 모든 통합된 아이디어를 갖고 진은정 대신에 뒤에서 움직이는 별도의 하수인이 있느냐? 뭐 그거의 문제겠죠.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끝날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한동훈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 자체는 뭔가 그 뒤에 더 터질 것이 있다. 그리고 더 큰 게 있겠군요. 더 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단계 안에서 지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고 뭐 그 이후에 정치인 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고 그 이전에 대선 때라든지 뭐 그와 관련된 한동훈에 관련된 어떤 언론의 그 한동훈이 언플할 때라든지 요런 쪽의 것까지도 조사가 확대되게 되면 더 치명적인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결국 이 아이디들이 나중에 우리 김웅이 얘기했었던 고발사주 사건 그쪽하고도 검찰에 걸려있는 자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법무부 장관 취임했을 때도 이런 거 했던 애가 옛날에 고발사주 사건 만들어갖고 채널A랑 그 지랄 할 때도 옹호 댓글 안 썼을까요? 반대 댓글 안 썼을까요? 파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끝도 없이 나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라는 거지. 그동안 이 아이디가 활동해온 시간과 영역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다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 악플 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낙연 선풀 달고 이런 것들도 다 하지 않았을까. 하수인이 했는지 진은정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한동훈이 댓글 다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걸로 해갖고 공작질 한 적이 많다라는 증거들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장해찬은 지금 까기 쉬운 진흥정과 가족들을 먼저 까놓은 거고 걔들이 끝까지 부정을 하게 되면 이 IP들을, 이 아이디하고 IP는 다른 거예요. 이 아이디를 이용한 IP를 동시에 사용한 다른 집단무리들. 즉, 얘네들은 조작인 거고, 진은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대받아 써주거나 동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다른 데 가서 댓글을 달거나 하는 IP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조직적인 댓글 집단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장해찬은 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 기든 아니든 밝혀라고 하는 식으로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 순간 장해찬이 이걸 따갖고 근데 말이죠. 혼자 움직인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해갖고 IP를 따버릴 거예요. 그때 가면 활동했던 공유돼 있는 IP들을. 그럼 지금처럼 계속 뭉개고 가면 장해찬이 계속 물건 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검찰을 통해 경찰을 통해서 집요하게 쫓고 있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가 사용된 시점의 IP가 유동 IP냐, 고정 IP냐. 그러니까 고정 IP 같은 경우에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그렇죠. 내 집 주소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고정 IP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빼박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PC방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집단으로 쓸 수 있는 단말 공유기. 공유기를 통해 갖고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신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이른바 경찰 수사를 통해 갖고 서버를 보존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보존해 있는 서버에 접속한 IP가 한동훈 집이면 빼박인 거고 아니면 이게 유동 IP로 뭐 남양주에 있는 무인텔이라든지 아니면 초롱이들 있다는 초롱이들 있다는 무인텔이라든지 경기 북구 파주에 있는 뭐라든지 아니면 대구에 있는 뭐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한동훈이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 한동훈이 마지막 희망으로 지금 그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원래 이게 장해찬이 단순하게 이거를 사전에 이것만 갖고 시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IP 추적과 관련돼 있는 그 밑에 있는 조직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왜? 원래 이 조직들이 다른 데서 댓글 조작하다가 김건희한테 채용이 됐다가 나중에 한동훈한테 분리가 나온 조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명단과 IP와 작업했던 장소 시간들에 대한 것들을 장해찬은 완벽하게 꿰뚫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쟁점은 앞으로 현재 경찰이 이 서버를 수색해가지고 이 아이디들의 접속 IP가 고정인지 유동인지를 확인하는 게 변동 IP인지를 확인하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장해찬 쪽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해찬은 딱 하나야. 그만두고 나가라는 거지. 아. 다른 게 없어. 그냥 네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 주는데 안 되면 윤리 갈 거고 윤리 가면 경찰 조사 할 거고 거기에서 IP 딱 터지면 이건 대놓고 댓글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댓글까지도 다 까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폰 오래 쓰듯이 얘도 지 아이디를 아마 오래 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IP가 대장 IP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아는 IP일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사인이구나. 그렇지, 자기 사인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댓글을 딱 달잖아? 다른 댓글에는 좋아요나 리트윗이 안 달리는데 이 IP로 딱 달면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사모님 오셨다 그러면서 좋아요 그러면서 밑에다 대댓글을 막 달아주고
거기다 막 추천을 해주고 하트를 날려주고 아마 요런 뽕에 중독이 돼갖고 이 IP를 쉽게 못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아니, 뽕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네들 간의 룰 같은 건가 보지. 그건 당연한 거지. 걔들 입장에서는 이 IP가 올라오고 이 IP가 던지는 거는 무조건 받아쳐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와. 이런 건 진짜 신불자 마인드가 아니면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건 신분자랑 진짜로. 뭔 상관이래요? 응? 신불자들도 그거 많이 해. 게시판이나 채팅이나 이런 거 많이 해. 나는 24년째 천리안 아이디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왜요? 똑같은 걸로. 천리안 아직도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 그때 쓰던 아이디를 계속 모든 아. 그 저기에 다 아. 쓰고 있어. 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런 집착이 있는 거야. 이건 쉽게 말해서 이런 일반적인 댓글창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댓글이 한번 나타나면 막 리트윗을 달고 다니는 인플루언서 같은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게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프리미엄을 아는 사람은 그걸 못 바꾼다는 거야. 그러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전에 그 얘기 한 번 했었죠. 한동훈이가 더 이상, 가발집을 못 가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을 데리고 다닐 거다. 스타일리스트를 이야, 데리고 그래서- 다닐 것이다. 그래서 아니 그 뭐 스타일리스트 태워가지고 다니고 옷도 이렇게 여러 벌 의상도 가지고 다니냐며 최소한 벤이겠네. 카니발 타고 다니냐고 연예인 연예인처럼 타겠다, 막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예인차 탄다 그랬잖아요. 응. 한동훈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 진짜 카니발이었어. 진짜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대박. 횡단보도에 무단 주차를 한 거를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진짜 카니발을 타고 있었다는 거죠. 소름. 전 진짜 이 이야. 송 작가의 그 놀라운 촉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야. 저 안에 보이죠? 옷 걸려 있는 거. 네. 여기. 저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연예인처럼 옷도 가지고 다닐 거고 스타일리스트 태우고 다니고 할 거면 카니발을 탄단 말이에요. 진짜 카니발이었어요. 카니발이었어. 여러분 주말에 하는 매니저 프로그램 아시죠? 자, 전참시요. 전참시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코디는 어디 타고 있을까요? 저 뒤쪽이야. 그렇죠. 보통 뒤에 타죠. 뒤에 타죠. 그 뒷좌석에서 응. 아마 화장 도구들, 가발 보정 도구들, 나머지 여벌 옷들과 함께 저 코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름. 와, 진짜 대박이었어. 와.